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그 유튜브에서 유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 발언, 가짜 뉴스 네. 이거에 대한 모니터링 자료 소개해 주신 바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또 전혀 다른 건데 네. 국제 결혼 업체가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면서요? 네, 네. 이게 정말 또 문제라면서요? 예,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유튜브 모니터링을 해보고 있는데 성차별, 이주여성 차별, 난민 혐오 같은 내용을 우선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걸 하다가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유튜브를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이전부터 이주여성 인권단체들에서는 중개업자들이 그 국제결혼을 홍보하기 위해서 인권 침해적인 플랜카드나 신문 광고를 낸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들이 신문에서 사라진 대신에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결혼 중개업을 하는 업체가 네. 한국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영상이에요? 네. 한국 고객을? 네, 한국 고객. 그럼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부가. 한국의 노총각들 그렇죠. 대상으로 하는 네, 영상이겠네요. 한국 남성을 위한 그 홍보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요. 네, 우리가 국내에서 결혼중개업 홍보 영상이라고 하면은요, 그냥 업체에 대한 이미지 광고, 우리는 뭐 성실하게 잘 매칭해드린다, 당신의 짝을 찾아드린다, 이런 광고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결혼 중개업은 보통 그런 광고 네, 하죠. 저는 그래서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하는 유튜브도 그런 광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런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은 이렇게 잘 다듬어진 광고성 영상이 아니고요. 사실상 마치 그 여성을 물건처럼 쭉 전시해 놓는 그런 영상들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단은 저희 이번 모니터는 유튜브에서 국제결혼, 동남아 여성, 이주 여성 등의 키워드로 검색해서 찾아낸 국제결혼 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25곳을 대상으로 했고요. 예. 이곳에서 1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4,515개가 있었습니다. 예. 이 중에서 518개를 추출해서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이미 추출. 네, 이미 추출했어요. 네. 그 결과 이런 영상 중에서 일부가 결혼할 여성 후보자를 마치 마트에 전시된 상품처럼 쭉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었고요. 아하. 이 내용 중에서는 반인권적인 내용들이 제법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반인권적 내용입니까? 가장 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성들을 상품처럼 전시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적나라하게 말하면은 동물 그 분양을 할 때 이렇게 동물 한 마리씩 그 외모를 보여주거나 이름을 써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마치 그런 기분이 들게 한 여성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놨어요. 한 베트남 국제결혼 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가보면 20대 젊은 베트남 여성들을 인터뷰한 영상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런 영상이 500여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500여 개? 네, 한 업체에서. 그러니까 한 명당 다 영상을 조그맣게 짧게 만드는군요. 네네. 올해 1월부터 7월까지만 해도 여기에서 보면은 얼굴이나 이런 외형적인 면을 보고 당신이 보시고 클릭하셔라 꼭 이런 개념으로 영상이 올라와 있는 것이고요. 아하. 다른 국제결혼 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여성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결혼한 사람의 외모만 보고 클릭하라, 선택하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식의 홍보는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중개업 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명의 남성이 여러 명의 여성을 동시에 본 뒤에 마음에 드는 여성을 찍는 방식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 채널은 사실상 이 금지되어 있는 방식을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그 여성들을 보고 어쨌든 난 이 여성을 소개받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도 영상의 세부 내용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이 보통 영상들이 중개업자가 국제결혼 여성을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하는데 여기에서 나이와 키, 몸무게, 학력을 묻는 것은 기본이고요. 결혼 여부, 성경험 여부까지 물어봅니다. 그런 것까지. 네. 그리고 사람을 면전에 두고 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한 업체가 올린 영상을 보면 중개업자가 그 결혼하려는 그 여성에게 아가씨는 좀 나이가 있는데 예쁘네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나라의 여성들은 결혼 정년기가 19에서 22세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어린 여성을 신부로 맞을 수 있다라고 막 또 이야기를 하다가 94년생이다. 그러면
피부도 괜찮고 화장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고 91년생인데 이런 나이가 많은데 왜 이렇게 결혼이 늦었어요?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국제 결혼을 하면 내가 고를 수 있다. 내가 여성을 굉장히 내 마음에 쏙 든 여성 고를 수 있다라는 발언도 중개업자들이 하는데요. 예. 한 중개업자가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이 영상은 국제 결혼을 한 남성이 국제 결혼의 좋은 점을 이야기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내가 고를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고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스타일을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여성을 선택해서 결혼할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중개업자가 국제 결혼을 하려는 여성을 앞에 앉혀놓고 참 성격도 온순하고 착한 것 같다. 굉장히 좀 다소곳하고 인상도 상당히 괜찮고 성격도 부침성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하셔가지고 혹시라도 몸에 좀 마음에 있으신 분들은 와서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 완벽하게 어떤 물건을 앞에 놓고 네. 쇼 호스트가 판매하듯이. 맞아요. 네, 네. 그런데 한국말로 하니까 네. 그 여성은 못 알아들을 거고 네. 뭐 그런 식이군요. 네, 결국 국제 결혼을 하려는 남성들이 원하는 여성 상이 있어요. 여성은 어려야 되고 예뻐야 되고 순종적이어야 되고 살림을 도맡아 해야 되고 이런 그런 아주 고정적인 상을 가지고 그 상 틀 안에서 마음에 드는 답변이 나오도록 계속 유도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계속 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제결혼 업체들이 제작하는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대부분이 이런 굉장히 여성에 대한 폄훼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얘기하면서 여성들이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그 동등한 인격체나 인생의 반려자로 생각하고 사람을 만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을 주고 말 잘 듣는 사람, 예쁜 사람을 정말 심하게 말하면 구매한다라는 개념으로 이 홍보를 하고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내 결혼 중개업체가 국내 여성들의 얼굴을 이렇게 찍어서 막 유튜브에 올리면 하나하나 나죠. 다 고소당하고 네. 그럴 텐데 네. 이 동남아 여성들은 본인들이 이렇게 촬영돼서 올라가는 걸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모르죠.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하기 저희 유튜브만 해서요. 모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결혼 이주 여성은 사실은 굉장히 가정폭력에 많이 노출되고 있잖아요. 이건 예. 현실이거든요. 지난해 예.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내 결혼 이주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실태 조사가 있어요. 결혼 이주민의 안정적 체류 보장을 위한 실태 조사인데요. 결혼 이주 여성 920명 중에서 42.1%인 387명이 가정폭력을 경험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314명, 그러니까 81%는 욕설을 들었다. 그리고 67.9%인 263명은 성행위 강요를 당했다라고 했고 폭행을 당하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에는 경남 양산에서 필리핀 출신 이주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이렇게 이주 여성들이 굉장히 반인권적, 어떻게 보면 인권이 상실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이분들이 만남에서부터 이미 틀어져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이 이렇게 여성들을 반인권적으로 하는 이런 행태가 기본적으로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예.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보고서를 내고 나서 오히려 반대의 항의를 들었는데요. 나는 사기를 당했다. 국제결혼 업체로부터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 이유가 거기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좋은 여성이 아니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를 오히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영상만 보고 환상을 가지고 내가 굉장히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으리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런 항의를 오히려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제결혼 중개업체들의 이런 광고들이 이주 여성을 상품화하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국내 사이트도 아니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유포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거 어떻게 차단하거나 규제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걱정이네요. 정부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법? 네. 국제결혼 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유튜브를 우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요. 예. 이 법률 12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혼 중개업자는 거짓, 과장되거나 국가, 인종, 성별, 연령, 직업 등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 또는 인신매매나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업체 등록 취소, 1년 이내의 영업 정지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법은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어허. 이게 모니터링이 잘 된다거나 또는 저희가 이번에 모니터 보고서를 내서 깜짝 놀란 게 이 업자들한테 저희가 항의 전화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요. 이 업자들 그러니까 결혼 중개 업체들이 하는 말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공유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이 있는데 이 법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분명히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잖아요.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 광고했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법은 존재하는데 정작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은 자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면 안 되는지 어떻게 사람을 대하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인식이 공유되어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이 부분을 무조건 처음부터 다 전부 다 뭐 업체 취소를 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저희는 문제의식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했으니 정부에서 이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잘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결혼 저는 가장 걱정된 게 저희가 이 보고서를 내므로써 국제결혼한 여성들이 오히려 상처를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요. 국제결혼에서 잘 살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국제결혼을 저는 피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제결혼은 굉장히 많이 장려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부끄럽지 않게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해야 된다. 국제결혼 업체들을.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 인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잘 계도하고 지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예. 정부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러려면 합니다. 우선 현실 실태가 어떤지 모니터링부터 좀 해야죠, 정부가. 네네. 예. 아무튼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사람을 고르고 상품처럼 전시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 중개업체로 정식 등록해서 영업을 하는 업체는 광고나 이런 거에 규제를 당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네네. 법에 의해서. 네네. 근데 그 광고의 창구가 유튜브라 하더라도 규제 대상이 되긴 된다. 그렇죠. 네. 새로운 또 문제 제기를 들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원경 사무처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